자, 오늘은 적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정적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선 여기 예제를 한번 보세요. x가 0부터 1까지 사이에서 움직이고 주어진 곡선이 포물선 y는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포물선의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그런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가 보면서 이 구하는 방법이 정적분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그런 방법이다 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보세요. y는 x제곱이라는 곡선이 있죠. 그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쪽에 있는 영역 이렇게 색칠을 해놨습니다. 여기 포물선 아래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고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이니까 이 영역의 넓이를 S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구하는지 단계를 밟아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우선 구간 0부터 1까지가 있었어요. 두 개로 나눠서 시작해도 되고 세 개로 나눠서 시작해도 되는데 우선 네 개로 한번 나눠볼까요? 구간을 네 개로 나눴어요. 주어진 구간이 여기 오른쪽 그림 0부터 1까지인데 이것을 네 개의 구간으로 등분했어요. 똑같은 길이로. 그럼 전체 구간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 0부터 1까지 길이가 1이죠. 그럼 네수로 나누면 4분의 1씩이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은 4분의 1까지 0부터 시작했으니까 두 번째 구간은 또 거기다가 4분의 1을 더하면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세 번째 구간은 거기다가 다시 4분의 1을 더하면 2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 네 번째 구간은 거기다가 4분의 1을 더하면 4분의 3부터 1까지 이렇게 나뉘지요. 그렇죠? 한 구간의 길이가 4분의 1씩 이렇게 4개 구간으로 나뉘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구하려는 영역의 넓이가 이렇게 구간을 네수로 나누니까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영역,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 영역까지 네 개의 넓이를 계산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것을 S1, S2, S3, S4 이렇게 줄까요? 그렇다면 전체 영역의 넓이는 S1부터 S4 이 네 개를 더하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직접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근사값을 계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오차를 줄여가면서 참값으로 접근해 갈 거예요. 자, 가볼까요? 그렇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 첫 번째 영역 S1 이것의 근사값을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로 계산할 거예요. 두 번째 영역 S2도 근사값을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로 계산을 할 거고 세 번째 영역도 마찬가지 직사각형의 넓이로 계산을 할 거고 네 번째 영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로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주어진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하고 비교를 하면 원래 주어진 그 넓이는 이만큼 곡선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근사값으로 이 직사각형 4개의 넓이를 계산하면 여기 이만큼씩 이렇게 더 계산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만큼이 오차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그림에서는 오차가 커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볼까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근사값을 우선은 직사각형 4개의 넓이로 계산을 했으니까 실제로 그걸 계산을 해볼 거예요. S1부터 S4까지 더한 것은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직사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4개의 구간으로 나눴으니까 밑변의 길이는 4분의 1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직사각형은 밑변의 길이 4분의 1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여기 4분의 1에서 주어진 이 곡선, 이 곡선의 그 식을 가지고 함수값을 계산하면 되지요. 그렇죠? 주어진 함수가 여기 위에 y는 x제곱 하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x가 4분의 1일 때니까 4분의 1을 제곱하면 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찬가지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도 밑변의 길이 등분했으니까 4분의 1이고 그리고 높이 함수값 2분의 1, 4분의 2, 4분의 2의 제곱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직사각형도 똑같이 네 번째 직사각형도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직사각형은 밑변의 길이 4분의 1하고 함수값을 4분의 4, 1의 제곱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등분했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전부 4분의 1이니까 묶어내면 전체는 첫 번째 거는 4의 제곱 분의 1의 제곱, 두 번째 거는 4의 제곱 분의 2의 제곱, 세 번째는 4의 제곱 분의 3의 제곱, 네 번째는 4의 제곱 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분모는 4분의 제곱이고 분자는 1의 제곱부터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까지 다 더한 거지요. 그렇죠? 이렇게 근사값을 계산했습니다. 해서 실제로 계산하면 이제 64분의 30 약분해서 32분의 15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우리가 이렇게 구한 걸 이제 뒤에 가서 정적분이라는 것의 정의로 쓸 거니까 기호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이렇게 구간을 나눴죠. 해서 0부터 1까지니까 0을 x0라고 둘 거예요. 이렇게 x0 4개로 나눴으니까 1은 마지막에 x4라고 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부터는 번호를 붙일 거예요. 4분의 1은 x1, 그 다음 4분의 2는 x2, 4분의 3은 x3 이렇게 번호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림 보시고 0부터 x0입니다. 하나씩 x1, x2, x3, x4, 1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해서 이렇게 번호를 붙였을 때 xi 오른쪽 점에서 xi-1 왼쪽 점을 뺀 것을 del xi, x의 증분 기호였죠. x가 이만큼 증가한 거니까 결국은 구간의 길이지요. del xi라고 둘 거예요. 자, 그럼 위에서 계산한 근사값은 del xi는 구간의 길이 4분의 1씩이었고 그렇죠? 함수값은 직사각형마다 오른쪽 끝점, 그 작은 구간의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한 거죠. 그렇죠? 해서 그것하고 곱하고 그걸 i를 1부터 4까지 바꿔가면서 다 더한 거죠. 해서 시그마 기호를 써가지고 표현하면 시그마 i는 1부터 4까지 fxi
fx가 x의 제곱이니까 fxi는 실제로 계산된 것은 xi의 제곱 이렇게 계산된 거지요. 예, 곱하기 del xi 이런 모양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시그마 i는 1부터 4까지 fxi 곱하기 del xi 예, 이 모양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4등분 해가지고 근사값을 구했어요. 근데 차이가 있죠? 예, 오차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까 봤듯이 이렇게 튀어나온 만큼 예, 더 계산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줄여 나갈 겁니다. 예,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예, 이제 다시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구간을 더 잘게 썰면 예, 그러면 예, 오차가 더 작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는 예, 이제 구간을 30개로 나눴어요. 자, 그럼 실제 값은 S1부터 S30까지 예, 이렇게 30개가 더해지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4개로 했듯이 예,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할 거예요. 여기 그림 보니까 이 중간에 하나 이렇게 가져와 볼까요? 직사각형이 굉장히 얇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차이는 요만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실제 곡선 위로 이렇게 예, 빠져나간 부분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예, 요 위에 이렇게 더 나간 것들이 예, 오차가 됩니다. 그렇죠? 해서 그걸 계산하면 똑같죠. 0부터 1까지를 이번엔 30개로 나눴으니까 한 구간의 길이는 30분의 1이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는 0, 그 다음에는 30분의 1, 그 다음은 30분의 2 이렇게 구간의 길이만큼씩 계속 더해지면서 마지막에 1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거기서 함수값이니까 그것들을 제곱하면 첫 번째 것의 높이는 30분의 1의 제곱, 두 번째 것의 높이는 30분의 2의 제곱, 해서 마지막은 30분의 30의 제곱 이렇게 되지요. 예, 구간의 길이는 전부 두 번째도 30분의 1, 마지막도 30분의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값을, 근사값을 계산하면 30분의 1 묶어내고 실제로 분모는 30의 제곱분의 분자는 1의 제곱부터 30의 제곱까지 다 더해지죠. 그렇죠? 이걸 계산하면 대충 0.3502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똑같이 예, 우리가 지금 근사값은 구했지만 예, 아까처럼 기호로 바꿔주면 x0를 0이라고 두고 x1은 30분의 1, x2는 30분의 2 이렇게 해서 x29는 30분의 29, x30은 30분의 30 이렇게 하고 구간의 길이 오른쪽 끝점 xi에서 왼쪽 끝점 xi-1을 뺀 것을 del xi라고 두면 이번에는 우리가 근사값으로 뭘 구했나요? 시그마 i는 1부터 30까지 fxi 곱하기 del xi 예,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렇죠? 예, 그 값을 계산해 보니까 0.350이었다.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더 잘게 썰면 오차가 더 작아지겠죠? 가볼까요? 예,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 그림 50개로 나눴어요. 그럼 실제 넓이는 S1부터 S50까지. 그렇죠? 그 근사값으로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했습니다. 똑같이. 그럼 구간의 길이는 전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마지막 50번째도 50분의 1. 함수값은 첫 번째 높이는 50분의 1의 제곱, 두 번째 높이는 50분의 2의 제곱, 마지막은 50분의 50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계산한 근사값은 50분의 1 묶어내고 50의 제곱분의 1의 제곱부터 50의 제곱까지 다 더한 거. 그렇죠? 예, 그걸 계산하면 0.3434 정도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50개 구간으로 나눠서 번호를 붙여요. x0는 0, x1은 50분의 1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x50은 50분의 50
1이지요. 예, 이렇게 두고 구간의 길이 xi에서 xi-1을 뺀 것을 Δxi라고 두면 이번 근소값은 어떻게 돼요? i가 1부터 50까지 더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래 놓고 뭘 더했어요? 높이 fxi 하고 밑변의 길이 Δxi 이걸 곱한 거죠. 그렇죠? 예, 해서 50개로 나눴더니 0.3434 이 정도 나왔다. 그렇죠? 예,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이제 오차가 어때요? 아까보다 이 곡선 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간 부분이 이제 아주 작아졌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조금씩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한 1000개 또는 한 10만 개 이 정도로만 구간을 나눠도 거의 점처럼 보이겠다. 오차가. 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아이디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구간을 점점 늘리면 지금 50개로 해도 아주 작아 보이는데 그 다음에는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한 1억 개로 나누면 거의 점이겠죠.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아이디어를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에 일반적으로 0부터 1까지 구간을 n개로 나눴어요. 그러면 한 구간의 길이는 전체 구간의 길이가 0부터 1까지 길이가 1이니까 n개로 나누면 한 구간의 길이는 n분의 1씩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한 것을 근사값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참값은 위에 거 없고 S1부터 Sn까지 이걸 다 더한 걸 텐데 근사값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할 거니까 구간의 길이는 전부 n분의 1씩이지요. 그렇죠? 높이는 첫 번째 것은 n분의 1의 제곱, 두 번째 것은 n분의 2의 제곱, 마지막 것은 n분의 n의 제곱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n분의 1 묶어내고 뒤에 곱해진 값이 n제곱분의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n제곱분의 1하고 앞에 n분의 1하고 곱하면 n3승분의 1 이게 묶여나가고 뒤에 남은 것은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더한 거니까 i를 1부터 n까지 바꾸면서 i의 제곱 하는 것을 다 더한 값이지요. 그렇죠? 예,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다 더하면 그 값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지요. 그럼 거기 앞에 n의 3승분의 1이 곱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n개로 나눴을 때 근사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n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점점 크게 해서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아까처럼 기호를 쓰면 이번에는 i가 1부터 n까지 움직였어요. 그때 fxi 곱하기 Δxi 이걸 계산해서 다 더한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기호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n개로 나눴을 때 근사값 구했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참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가볼까요? 예, 그럼 조금 전에 했듯이 근사값은 n개로 나누면 n3승분의 1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오차가 점점 작아지면서 참값으로 접근해 가지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하려는 그 넓이는 아까 더한 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i, Δxi 이런 기호로 표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개로 나누면 n3승분의 1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라고 알았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고 취하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극한을 계산하면 여기 분모의 n의 3승이 최고차항이에요. 분자는 여기 n, 여기도 n, 여기도 n 이렇게 n이 3개 곱해졌으니까 역시 n의 3승급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 극한이 되는 거죠. 분모는 최고차항 n 3승의 개수가 6이지요. 분자는 n 3승의 개수가 여기 2지요. 그래서 6분의 2가 되지요. 예, 약분하면 3분의 1이지요. 그러니까 실제 넓이가 3분의 1이다라는 걸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았죠? 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렇게 x제곱이라는 이 포물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요 영역, 요것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런 방법을 썼어요. 이걸 n개로 나누고 n개 등분한 작은 구간마다 이렇게 그림처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가면서 이걸 전부 더해서 근사값을 구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위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부분 오차가 생겼다. 그렇죠? 이렇게 오차가 생겼습니다. 그 오차가 n이 무한대로 가면 오차가 사라지겠다. 그렇죠? 0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n등분해서 값을 구하고 거기다가 n이 무한대로 가는 그런 극한 취한 거죠. 어렵지 않죠? 가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넓이를 구해봤으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배웠을 거예요. 구분구적법이다라고 배웠을 텐데 그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정적분이라는 걸 정의하게 됩니다. 이 방식이.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적분을 정의만 하고 요 시간,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적분의 성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도 그러면 똑같이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임의의 함수가 A부터 B까지 구간에서 fx라는 식으로 정의가 되었을 때 금방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A부터 B까지 구간을 n개 구간으로 등분을 합니다. 그리고 번호를 줘요. x0는 A, 그리고 xn은 B 이렇게 주면 x0부터 x1, x1부터 x2 이렇게 해서 xn-1부터 xn 이렇게 하면 구간을 n개로 나눈 거죠. 그렇죠? 등분했으니까 전체 구간의 길이는 A부터 B까지니까 B-A고 n개로 등분하면 결국 한 작은 구간의 길이는 n분의 B-A지요. 그러니까 번호를 붙이면 x1, x0 다음에 있는 것은 구간의 길이만큼 더하면 돼요. x0에다가 작은 구간의 길이 n분의 B-A 더하면 x1이 될 거고 x2는 역시 x1에다가 작은 구간의 길이 n분의 B-A를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때 그 작은 구간의 길이 xi-xi-1 즉 n분의 B-A지요. 그걸 델타 xi다 이렇게 주면 이제 아까처럼 극한을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4개로 나누면 1부터 4까지 30개로 나누면 1부터 30까지 50개로 나누면 1부터 50까지 그렇죠? n개로 나누면 1부터 n까지 그렇죠? fxi 아까 작은 직사각형의 높이 역할을 했던 건데 함수가 x제곱 0 이상이니까 높이 역할을 하는 거고 음수값을 갖는 함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에는 그 높이 역할을 하는 그 길이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해서 함수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구간의 길이 곱한 거예요. 됐죠? 다시 한번 점검하면, 예, xi에서의 함수값 곱하기 작은 구간의 길이, 그걸 다 더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주는 극한을 취하고.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건 극한이니까, 예, 이 값이 항상 존재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만약에 이 극한이 존재하면 뭐라고 할 거냐? 이게 존재하면 주어진 함수 f는, 예, 이 구간 A부터 B까지 구간에서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우리 미분 배울 때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역시 극한을 가지고 정의를 했지요. 그렇죠? 여기 적분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런 극한이 존재하면 적분 가능하다. 예,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죠? 존재하지 않으면 적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이런 극한이 존재하면 적분 가능한 거고,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적분할 수 없는 거고, 자,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적분 가능이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그때 적분 가능하다고 하면, 예, 이 극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i 곱하기 델 xi, 예, 요거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얘기를 한번 할 거예요. 자, 이것을 이런 기호로 쓸 겁니다. 영문자 S자 길게 늘어뜨린 것처럼 이렇게 쓰고 인티그럴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다가 A라고 쓰고, 예, 위에다가 B라고 쓰고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 해서 읽을 때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런 기호로 표기를 할 거예요. 이 극한을. 자, 그리고 이 기호, 이 극한, 즉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 값을 fx에 이 구간 A부터 B까지에서 정적분, f라는 함수의 정적분이다. 이렇게 불러요. 네, 이렇게 정적분이라는 것을 조금 전 예제에서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그 방식을 가지고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해준 거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걸 정적분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정적분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예,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적분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예, 그런 것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